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 육군 제육보병사단 청성부대 이야기인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육사단에서 복무하신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철원 쪽에서 군생활 하신 분들? 댓글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 형님들 세대가 진짜로 몸으로 겪어낸 생생한 군대 이야기예요. 특히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냉전이 한창이던 그 시절 육사단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육사단이 어떤 부대인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제육보병사단, 통칭 청성부대라고 부릅니다. 왜 청성부대냐? 부대 마크를 보시면 파란 별이 있어요. 그래서 블루스타 청성부대라고 부르는 거죠. 이 부대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강원도 철원군에 있습니다. 아, 철원하면 다들 아시죠? DMZ 바로 코앞이에요. 육사단은 1952년에 창설됐는데요. 6.25 전쟁 때부터 활약했던 유서 깊은 부대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휴전선 중부 지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특히 이 부대가 담당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철의 삼각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철원, 평강, 김하를 잇는 삼각형 모양의 지역인데 6.25 때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던 곳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 주둔하는 육사단의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죠?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남북 관계가 팽팽했어요. 언제 뭔 일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 그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킨 게 바로 육사단 장병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80년대, 90년대 철원 생활 이야기를 해볼까요? 먼저 철원이 어떤 곳인지 아셔야 해요. 겨울에 엄청 춥습니다. 진짜 춥다고요. 철원은 시베리아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80년대에 육사단에서 복무했던 한 선배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겨울에 영하 25도, 30도까지 내려가는 건 기본이었대요.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난방시설이 좋지 않았거든요. 막사에서 자다가 물컵이 얼어버리는 건 일상이었고 아침에 세면할 때 수도가 얼어서 물이 안 나오는 것도 다반사였다고 해요. 그리고 철원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철원쌀이죠. 철원 평야에서 나는 쌀이 유명한데 정작 부대에서는 그 좋은 쌀을 제대로 못 먹었다는 게 아이러니예요. 당시 군대밥이 워낙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철원 시내 나가면 맛있는 게 많았어요. 특히 철원갈비가 유명했는데 외박 나가서 갈비 한 번 먹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아, 그리고 철원역.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경원선 철원역이 있었어요. 휴가 때 서울 가려면 거기서 기차를 탔죠. 기차역에서 부대까지 가는 길이 또 멀어서 짐 가방 메고 걸어가다 보면 다리가 후들후들했다고. 그런데 뭐니 해도 철원에서 군생활하면서 가장 특별했던 건 바로 위치적 특수성이에요. 정말 북한이 바로 코앞에 있거든요. 날씨 좋은 날에는 북한 땅이 훤히 보여요. 그 긴장감이라는 게 다른 지역 부대와는 차원이 달랐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육사단의 핵심 업무 얘기를 해볼게요. 바로 GOP 근무입니다. GOP가 뭐냐? 제너럴 아우트포스트, 일반 전초죠. 쉽게 말해서 휴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 군 초소예요. 80년대, 90년대 육사단 GOP는 정말 특별했어요. 지금이야 시설도 좋아지고 장비도 좋아졌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열악했거든요. 한 GOP 선배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당시 GOP 초소는 대부분 지하에 있었어요. 햇빛도 잘 안 들어오고 습하고 추웠죠. 그런데 그 좁은 공간에 10명, 15명씩 같이 생활해야 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경계 근무였어요. 24시간 내내 북한을 바라보며 서 있어야 하는데 특히 겨울밤 경계 근무는 정말 고역이었다고 해요.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에 2시간씩 서 있으려면 발가락 감각이 없어질 정도였다고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안 되니까 정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했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춥다고 힘든 게 아니에요. 진짜 위험한 상황들이 종종 발생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1980년대 말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새벽에 북한 쪽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GOP 초소에서 쌍안경으로 보니까 뭔가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부대 전체가 비상이 걸렸죠. 모든 장병들이 전투 위치에 배치되고 상급 부대에 즉시 보고가 들어갔어요. 결국 그게 야생동물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 몇 시간 동안의 긴장감이라는 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하기 어려워요.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언제든지 발사할 준비를 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류탄까지 준비해놓고 그런 상황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있었다고 해요. 대부분 야생동물이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같은 거였지만 그때마다 완전 비상체제로 돌입해야 했죠. 아, 그리고 GOP에서 가장 무서웠던 건 뭐냐면 바로 지뢰였어요. GOP 주변에는 지뢰밭이 있거든요. 실수로 경계를 벗어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야간 경계 근무 때는 어둠 속에서도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했죠. 한 선배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GOP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었다.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 있어야 뒤에 있는 사람들이 편히 잘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버텼다고요. 정말 멋있는 말이죠? 육사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훈련이에요. 특히 철원 지역은 지형이 복잡해서 다양한 훈련이 가능했거든요. 산악훈련, 평지훈련, 시가전 훈련까지. 그런데 80년대, 90년대 훈련은 지금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정말 실전처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겨울철 혹한기 훈련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1985년 겨울이었는데 기온이 영하 25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야외에서 3박 4일 훈련을 해야 했다고 해요. 텐트 치고 자는데 새벽에 일어나 보면 침낭 속에서도 입김이 하얗게 나올 정도였다고요. 심지어 물통에 물이 얼어서 따뜻하게 데워야 마실 수 있었대요. 그런데 이런 극한 상황에서 진짜 전우애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추워서 잠을 못 자는 동료가 있으면 자기 침낭을 나눠주고 밥을 못 먹는 후임이 있으면 자기 것을 나눠주고 그때 함께 고생했던 전우들과는 지금도 연락하고 지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 그리고 육사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철원 대첩이라고 부르는 대규모 훈련이에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큰 훈련인데 사단 전체가 참여하는 종합훈련이었어요. 며칠 동안 실전처럼 훈련하는 건데 이때만큼은 정말 전쟁터 같았다고 해요. 포성이 울리고 연기가 자욱하고 헬기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고 처음 참가하는 신병들은 정말 전쟁이 시작된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훈련들이 있었기 때문에 육사단 장병들의 전투력이 그만큼 뛰어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육사단만의 특별한 전통이 있어요. 바로 청성정신이라고 부르는 건데 부대 창설 이래로 내려오는 정신력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끝까지 간다. 이런 정신으로 무장한 육사단 장병들이 70년 넘게 휴전선을 지켜왔던 거죠. 그런 전통과 자부심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스며들어서 전역 후에도 평생 간직하는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육사단에서 복무하셨던 분들은 아, 맞아. 나도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고요. 다른 부대에서 복무하셨던 분들도 우리 부대도 비슷했는데 이런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힘들고 고생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그게 다 추억이고 자랑이 되더라고요. 특히 육사단처럼 특수한 지역에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했던 분들은 그 자부심이 남다를 것 같아요. 나는 대한민국 최전방에서 군복무를 했다.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라를 지켰다. 이런 자부심이 평생 가는 자산이잖아요. 그리고 그 시절 함께했던 전우들과의 추억도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지금도 전우회 모임 때마다 그 시절 이야기로 밤새워 떠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너 기억나? 그때 GOP에서 아, 그 겨울 훈련 때 말이야. 이런 이야기들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육사단 청성부대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 육사단에서 복무하신 분들 계시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떤 연대, 어떤 대대에서 복무하셨는지,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무엇인지,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 전우는 있는지, 다른 부대에서 복무하신 분들도 환영입니다. 여러분 부대의 특별한 이야기들도 궁금해요. 그리고 혹시 이런 군대 이야기 시리즈를 계속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다른 사단들 이야기도 준비해 볼게요. 잠깐 영상을 끝내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정말 재미있으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나요?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함께 눌러주시면 다음에 새로운 군대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바로바로 알려드릴 수 있어요. 사실 이런 군대 이야기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직접 겪었던, 우리 선배들이 겪었던 생생한 이야기들을 후세에도 전해주려면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정말 필요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주변에 군대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부대 이야기로 찾아올까요? 댓글로 요청해 주시는 부대가 있으시면 그곳 이야기부터 준비해 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